안녕하세요. 아라의 면장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경보설비 형성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번 별 하나. 피난구조 설비 중 완강기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주요 구조부 제가 에우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조속기, 2번 조속기 연결부, 3번 로프, 4번 연결금속구, 5번 벨트, 6번 체중 압력 보상기. 자, 201번은 6번이죠. 6번. 자, 이것도 제가 육지선다형으로 낸 이유가 이걸 꼭 외우시라고. 자, 5번까지가 비난 구조 설비 중 완강기의 주요 구조부거든요. 이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꼭 외우시라고 자, 제가 이거를 육지선다형까지 넣었어요. 자, 202번 1, 2, 3번 1, 2, 3급입니다. 피난용 간이 완강기의 설치 대상으로 맞는 거 1번 노유자 시설, 2번 숙박시설 3층 이상의 객실, 3번 의료시설, 4번 다중이업소. 자, 2번 숙박시설 3층 이상의 객실이라고 자, 여러 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별두개 1, 2, 3급 203번 피난기구 중 피난용 트랩을 설치할 수 없는 업종 1번 다중이용업소, 2번 의료시설, 3번 척골원, 4번 조산원. 자, 203번 자, 다중이용업소에는 트랩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별 3개 1, 2, 3급 공기안전매트는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가? 1번 단독주택, 2번 다중이용업소, 3번 공동주택, 4번 숙박시설. 자, 이것도 지금 별 3개는 아니고요. 별 하나나 2개 정도. 자, 공동주택에 사용합니다. 이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청색 글씨로 또 제가 써놨어요. 자, 205번 봅니다. 별두개 1, 2, 3급 장애인과 노약자 수용시설에 적합한 피난기구. 자, 1번 공기안전매트, 2번 간이완강기, 3번 미끄럼대, 4번 피난용 사다리. 자, 미끄럼대라고 그랬죠. 노약자 시설에는 미끄럼 타고 내려오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자, 206번 별두개 1, 2, 3급 인명구조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인명구조기구 말씀드렸죠. 1번 인공소생기, 2번 공기호흡기, 3번 환자 이동 보조기, 4번 방화복, 5번 방열복. 방화복은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입니다. 자, 이것도 바로 답이 나와야 되죠. 3번 환자 이동 보조기가 아니고요.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방화복, 방열복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7번 별 2개 1, 2, 3급이고요.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적합한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2번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이어야 한다.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는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번 평상시는 상용전원에 의해 자동 충전되는 구조이고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몇 번입니까? 자, 15초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럭스 이상이죠. 1럭스. 나머지도 봅니다. 자,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자, 고층이죠. 고층 이상의 층. 지하층. 자, 지하층은 아닌데 무창층인 경우 있죠. 무창층. 자, 이런 때에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지하 상가인 경우는 60분. 자, 복잡하고, 자, 위험이 더 가중되는 지역 있죠. 이런 데는 60분 이상, 자, 유효 작동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60분 이상. 자, 그렇지 않은 것은 20분인데, 자, 4번 보면 평상시는 상용 전원에 의해 자동 충전되고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죠. 자, 이게 비상 조명등인데 평상시는 뭐예요? 자, 한전에서 전원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때는 계속 충전이 되고요. 안에 AV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 AV 배터리에 계속 충전이 되는 구조이고 정전이 되면 뭐예요?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구조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7번하고 209번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교해 주시고요. 자, 봅니다. 208번 별 2개 1, 2, 3급 휴대용 비상 조명 등의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내용 중에 옳지 않는 것. 1번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 2번 수용인원 50인 이상의 지하 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 상가 영화 상영관. 3번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에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합니다. 자, 208번 4.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이고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배터리를 사용. 자, 5번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는 구조여야 한다. 자, 몇 번입니까? 자, 15초 드립니다. 자, 208번은 2번이에요. 수용 인원이 50인이 아니고 100인 이상의 지하 역사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 보고 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에 설치를 하고요. 자, 뛰어갑니다. 여기 아래쪽에. 자,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에 구획된 실마다. 자, 영업장에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게 구획되어 있다면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를 하고요. 자, 여기는 말씀드렸고요. 100인 이상. 자,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여야 돼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화재가 나면 이거를 자, 설치되어 있는 그것에서 탈거를 해서 이제 들고 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탈거를 하면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여야 돼요. 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이고 뭐예요? 20분 이상 켜질 수 있는 그런 자, 배터리 용량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건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 자, 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건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래에 그 내용이 있네요. 자, 봅니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지 조치를 하여야 되죠. 왜?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계속 켜져 있으니까 자, 이거를 꼽아 놓으면은 자, 설치물에다가 꼽아 놓으면은 뭐예요? 스위치 역할을 해가지고 이게 꺼집니다. 그래서 이걸 탈거를 하면은 켜지는 그런 장치여야 된다는 거죠. 자, 배터리는 뭐예요? 자, 상시 충전되는 구조여야 되겠죠. 자, 그게 뭡니까? 설치 위치에 있을 때는 항상 충전이 되고 탈거를 하면은 이제 뭐예요? 바로 켜지는 구조.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별 2개 1, 2, 3급 209번 봅니다. 이 209번하고 207번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대한 설명은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 및 표지이다. 2.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 전원으로 점등되고 정전되었을 때는 비상 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20분 이상 작동하여야 한다.
자, 3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의 경우는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유도등 종류에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시각 경보 장치 등이 있다. 자, 이게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자, 15분 드립니다. 15초요. 15분이 아니고 15초. 자, 여기 볼까요? 자, 209번은 4번이 답입니다. 유도등 종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은 맞고요. 이게 틀렸어요. 시각 경보 장치 등은 등인데 이거는 뭐예요? 청각 장애인들이 화재가 났을 시에 화재가 났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선멸해 번쩍번쩍 이렇게 선멸하는 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 화재가 났음을 알려주는 경보등입니다. 경보등.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이게 들어있어요. 자동 화재 탐지 설비에 들어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 유도 등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207번하고 자, 비교하시라고 그랬고요. 자, 한번 2번 한번 볼까? 유도등은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으로 점등되고, 그렇죠? 평상시는 뭐예요? 한전에서 오는 전원으로 점등이 되고요. 정전이 되었을 때는 뭐예요? 비상전원으로 자동으로 전환되어서 20분 이상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처럼 복잡한 곳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 자, 이런 곳에는 뭐예요?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10번 별 3개 1, 2, 3거 공연장 및 집회장에 갖추어야 되는 유도등 종류로 맞는 것. 자, 1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2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3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객석 유도등. 4번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자, 몇 번입니까? 요거는 자, 요거는 1번이죠. 1번. 자, 1번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이거 애울 때, 자, 대통객, 뭐예요? 공집, 관, 운유, 이렇게 애우시라고 말씀드려요. 요거 하나만 외우면요 돼요. 나머지 밑에 유도등 그 종류가 중형 뭡니까 그 시설 업체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 시설 종류에 따라서 자 이게 나누어지는데 대통객 공집 간운유만 외우면 나머지는 자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대통객 공집 관운유 이게 뭐냐면 대형 피난구 유도등,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그래서 대통객이에요. 자 공집 관운유만 외워서는 안 되고 이거를 해석해야 되겠죠. 뭐예요? 공연장, 자 집회장, 자 관람장. 여기는 운동시설이에요. 운수가 아니고 운동시설이에요. 유는요, 유흥영업소. 자, 유흥영업소에는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유흥영업소에는 뭐가 있냐면, 캬바레,
캬바레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클럽이 있어요. 자, 유흥영업소라고 안 하고 캬바레, 라이트 클럽 이렇게 자, 문제가 나오면 공집 간운 유에 해당됩니다. 유에.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어요? 공연장, 집회장 물어봤으니까 공집이잖아, 공집. 그러니까 대통객이죠. 대통객에 속해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요. 자, 중형이 있어요, 중형. 자, 이게 중형 피난구 유도등하고요. 중형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만 더 외워두세요. 중형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되는 곳인데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숙박시설하고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자, 중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을 설치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또 살펴보면 뭐가 특징적인 게 있냐면은 객석 유도등 대통객이죠. 지금 바로 대통객은 자, 여기 봅니다. 자, 이 대통객 객석 유도등은 지금 여기 대통객 공집 간운유만 객석 유도등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캬바레나 나이트 클럽에 보면은 객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석 유도등이고요. 나머지는 객석 유도등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객석 유도등이 없어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중형 피난구 유도등하고 통로 유도등 설치돼야 되는 곳은 숙박시설이 하고요. 오피스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설치돼요. 자,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211번 별 3개 1, 2, 3급. 자, 위락시설, 판매시설에 갖추어야 되는 유도등 종류가 있어요. 위락시설, 판매시설. 자, 대통객 공집 관운유 말고 또 있습니다. 그 밑에 등급. 자, 봅니다. 이거 위락시설, 판매시설도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곳에 봅니다. 1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2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3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객석 유도등. 4번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자, 위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자, 211번은요. 2번이에요. 2번.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이 어디만 있다고요? 대통객에만 있다고 말씀드려요. 대통객에만, 공직 간운유에만 객석 유도등이지 여기는 객석이 없잖아요. 위락시설, 뭐 판매시설 여기뿐만 아니라 뭐 무슨 운동시설 많이 있어요. 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례시설, 뭐 의료시설, 전시장, 뭐예요? 뭐 지하상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는 지금 객석이 없으니까 객석 유도등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에 자, 211번도 알아두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이 답입니다. 2번이. 자, 별 3개 1, 2, 3급 212번 봅니다. 피난구 유도등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 1번 피난구 또는 피난 경로를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으로 피난구의 바닥 높이로부터 2.5m 이상으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한다. 자, 2번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번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4번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자, 212번입니다. 자, 이거 바로 나와야 되죠. 1.5m 이상이에요. 자, 2.5m 아니고요. 1.5m. 자, 1.5m. 자, 별색 1, 2, 3거. 통로 유도등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이다. 설명 옳지 않는 거. 통로 유도등. 자, 복도 통로 유도등은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통로 유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라. 자,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라. 두 번째,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의 통로의 피난구 방향을 명시하는 유도등으로서 거실 주방등이 거실 통로에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위치에 설치할 것. 계단 통로 유도등.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통로 유도등으로 피난 통로가 되는 계단 참이나 경사로 참에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유도등 간격은 자,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 213번. 자, 이건 4번이죠. 20m 이하죠. 15m 이하는 뭐예요? 표지죠, 표지. 유도 표지는 15m 이하의 간격이고, 유도 등은 자, 불이 켜지기 때문에 밝기가 있으니까 20m 이하입니다. 20m 이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1, 2, 3, 4 여기 20m로 하고요. 이거 꼭 알으셔야 되고요. 알으셔야 되고, 윗문제 212번 문제에 1번 1.5m 이상으로 한다는 거. 자, 이거 하고 이 아래 이거 중요합니다. 복도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도는 자, 사람이 지금 대피하기 때문에 어디를 쳐다본다고? 아래를 지금 바닥을 쳐다보고, 자, 계단이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아래를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유도 등이 될 수 있으면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1m 이하예요. 그러니까 30cm 높이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1m 이하니까 될 수 있으면 아래쪽에다 설치하라는 거고요. 자, 거실 통로 유도 등은 1.5m 이상이에요. 자, 이거는 자, 출입문이라든가 뭐예요? 이게 이제 거실이니까 유도등을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거실이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보다도 위에 있어야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5m 이상의 위치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대피하는 게 아니고 화재가 났는데, 자, 어디 쪽으로 가야 출입문이 있는지 출입문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자, 그거를 지금 된 거를 지금 등을 설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1.5m 이상에 설치를 해야 되고요. 계단 통로 유도등도 마찬가지. 화살표로 해가지고, 자, 방향 해가지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2m 이하. 어디에? 경사로 참이나 계단 참. 말씀드렸어요. 그 수평 구간. 자, 유도등 간격은 20m 이하로 한다. 자, 이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별색 1, 2, 3급. 다음 객석 유도등 개수를 구하시오.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22m입니다. 자, 22m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자, 214번. 자, 2번 5개죠? 5개입니다. 자, 이거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또 혹시나 아는 분들은 뭐 이거 문제도 아니죠, 이런 건. 근데 또 모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식을 한번 써드릴게요. 자, 이게 객석 유도등 개수는
객석 통로의 길이죠. 통로 길이. 객석 통로 길이에요. 길이를 4로 나누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가 22m니까 자 얼마입니까? 자 2.5네요. 그쵸? 자 2.5는 죄송합니다. 2.5라 했다. 5.5. 자 5.5죠. 4, 5, 20이니까 5.5죠. 자, 그럼 5.5면은 몇 개라고요? 몇 개입니까? 5.5면. 자, 그냥 여기에서 먼저 마이너스 1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1. 그래서 몇 개예요? 4.5죠. 4.5니까 4.5는 항상 올림한다고 그랬으니까 5개. 올림해서 5개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그냥 4로 나누면 돼요. 통로 길이에 4로 나누면 되는데, 만약에, 자, 거기가, 뭡니까? 소수점이 있다면은, 자, 마이너스 1을 한 다음에 올림을 해주면 되겠죠. 자, 별 3개, 1, 2, 3급. 보겠습니다. 다음. 215번입니다. 유도 등은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하는 이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아래의 장소에는 상시 충전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아래 항목 중 3선 배선식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장소. 자, 1번.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2번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3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번 주요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 자, 4번이죠. 답은 4번. 4번이 답입니다. 자, 이거는 뭐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저도 시험 볼 때 여기에서 문제가 나왔더랬어요. 자, 이 3선식 말씀드렸고 2선식 말씀드렸어요. 2선식은 365일 24시간 켜져야 되고, 여기 3선식은 평상시는 안 켜져 있다가 정전시나 화재시, 자, 이런 때 켜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별 4개 1, 2, 3급 유도 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유도 등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번,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자,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는 감지기가 없고, 자, 뭐예요? 수동화재 발신기와 경보만 있어요. 자, 그래서 경보 설비는 감지기 없고 수동화재 발신기와 경보만 있는 것을 비상경보 설비라고 그래요. 자, 이때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 배전만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 설비가 작동되는 때, 정전되어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자, 216번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6번이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3선식 배선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안 켜져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면 켜지는데, 자, 어떤 때 신호가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감지기 작동하면 화재 신호 들어오죠. 발신기가 작동되려도 그걸 화재 신호죠.
그래서 켜지는 거예요.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 이것도 발신기이기 때문에 이 발신기 위에 있는 발신기하고 똑같은 발신기예요.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발신기가 아니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발신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누르면 이게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화재로 인식합니다. 자, 세 번째. 상용 전원이 정전됐다. 자, 한전에서 들어오는 상용 전원이 정전되면은 이때 켜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때에도 뭡니까? 점등돼야 되고요. 전원선이 단선돼도 마찬가지죠. 전원선이 단선됐다는 것은 정전하고 똑같은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 수동으로 점등하면 다 켜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켰으니까. 자, 이거에 뭐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요? P형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그 스위치를 위로 하면은 자동으로 지금 감지기에서 작동할 때에 이때에 유도 3선식 유도등을 켜지게 하는 거고 자동으로 해 놓으면. 그런데 이거를 오프로 해 놓으면 뭐라고요? 수동. 오프가 아니고 수동으로 해 놓으면 자, 이렇게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이걸 좀 그릴게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이 밑에 봅니다. 아래 우측에 봅니다. 우측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가면은 제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뭐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이렇게 토글 스위치가 있어 가지고요. 위에가 뭐냐면 이제 그 유도등, 뭐 전멸 스위치, 유도등 전멸 스위치래요. 자, 그래서 위에는 자동 이렇게 써져 있고요. 아래는 수동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유도등 전멸 스위치 이렇게 있다면, 그러나 평상시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자동으로 운영하라는 운영. 그래야 여기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런 발신기가 작동할 때라든가 감지가 작동할 때 여기에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동의 그 루트를 타고 이 유도등을 켜주는 거예요. 유도등을 켜주는 거예요. 자,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받아서 이게 유도등을 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동으로 제낀다. 이걸 아래로 제끼면은 뭐예요? 자, 이 얘기예요. 전기실 배점에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가 바로 이거를 전체 켜는 거예요. 3선식 유도등을 일부러 점등을 하는 거예요. 밑으로. 왜 할까요? 점검하기 위해서. 유도등이 지금 램프가 나갔는지, 자, 뭐 회로가 고장나서 지금 안 켜지는 건지, 그거를 점검해야 되잖아. 이때 수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전되어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는요,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자, 뭐예요?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서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지금 이 디젤 발전기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이런 유도등이 자, 자동으로 점등되지 않고요. 이때는 오히려 꺼지죠. 예. 디젤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전에서 전원이 정상으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3선식 배선의 유도등은 꺼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3선식 유도등은 평상시는 꺼져 있다고. 그런데 이 안에는 배터리가 있다고 그래서 왜? 배터리가 있으니까 지금 정전이 되더라도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안전 비상용 배터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전에서 전기가 들어오면 그 전기를 받아서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되고 있어야 되고요. 이제 정전시나 화재 시에 이때 켜진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17번. 여기는 좀 두 문제만. 자, 뭡니까? 펌프에 대한 얘기.
지금 펌프에 대한 문제가 2개 나왔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가 전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풀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 이 뒤쪽으로 왔냐면 제가 문제를 이제 추가하다 보니까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서 이미 번호가 다 연번호로 지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다가 2개를 추가했습니다. 자, 217번 소방 훈련을 하기 위해 발신기에서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눌렀다. 옥내 소화전에 있는 방수 밸브를 열었으나 물이 방수되지 않았다. 점검 결과 감시 제어부 외에 다른 부분은 다 정상이었다. 그래서 아래 감시 제어부 선택 스위치와 주펌프, 중압펌프 스위치의 동작 상태를 보고 정상 운용 상태로 스위치를 조작하시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올바른 것. 1번 선택 스위치만 정지로 전환한다. 2번 주펌프 및 중압펌프 스위치만 정지로 해야 된다. 3번 선택 스위치만 수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4번 선택 스위치와 주펌프 및 중압펌프 스위치를 정지로 해야 된다. 자, 어떤 겁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주펌프 및 중압펌프 스위치만 정지를 해. 주펌프와 중압펌프의 이 스위치를 정지로 하는 거예요. 정지로. 자, 정지로 해놔야 돼요. 자, 그래야만이 이 선택 스위치는 뭐냐면요. 감시 제어반에 이거를 연동으로 할 거냐, 정지로 수동으로 할 건 이거는 뭐냐면 어떤 모드로 이거를 할 거냐, 즉 펌프를 어떤 모드로 지금 기동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상시 정상 운영 상태로 스위치를 조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연동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 감시 제어반에서 오는 그 제어 신호가 여기가 연동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이걸 통해서 자 펌프로 가게 됩니다. 펌프 쪽 MCC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게 연동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만약 정지나 수동 쪽으로 되어 있으면 자 발신기나 이런 쪽에서 오는 신호들로 인한 신호가 자 뭐예요? 자 일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질 못하고 끊어져 있죠. 자 연동으로 되어 있어야만이 그 신호가 일이 들어와서 MCC로 넘어간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연동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주펌프와 중압펌프는 자, 수동으로 기동하기 위해서 이 기동하고 정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상 운용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옥내 선화전에 있는 방수 밸브를 열었어도 물이 방수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가 정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펌프나 중압펌프는 정지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이거 정지로 해놓으면 뭐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자, 이거는 수동으로 기동하고 싶을 때 이 이쪽 스위치를 자 수동으로 하고 이렇게 기동을 하면 되겠죠. 수동으로. 그래서 평상시 운용 상태는 정지, 이 모드는 연동 모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야. 그래서 지금 펌프가 안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8번입니다. 주펌프 성능 시험을 하기에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해야 한다. 이제 주펌프를 수동 기동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감시 제어반 펌프 스위치를 어떻게 조작해야 할까요? 아래 그림에서 맞는 것을 고르시오. 자,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수동은 어떤 식으로 기동하는지. 자, 몇 번인가요?
찾아보세요. 자, 쉽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를 수동으로 하고 싶으면 수동으로 하고, 주펌프만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펌프 거만 기동을 하고 중압펌프는 내려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수동 올리고, 자, 기동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